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입니다. 오늘은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자 여기 섰습니다. 우선 같이 해주실 참석자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사무국장이십니다. 현재순 선생님. 그리고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시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신 이상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홍보를 맡으시고 여성환경연대 간사이신 박보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잠깐 제가 좀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학물질 관리법을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연원이 있는데요. 1984년 12월 3일 날 새벽 인도 보팔시에 소재한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살충제 공장에서 유독가스 45톤이 유출이 되면서 2시간 만에 6,900명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중경상자와 성장이 멈춰버린 어린이 50여만 명이 피해를 입는 대형 사고, 세계 최악의 화학사고로 현재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0년이 지났어도 이 지역은 아직 오염이 다 정화가 되지 않았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미국이 이 사건을 계기로 1986년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그 제정 직후인 그 다음해인 1987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유독가스 불산, 저희도 구미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1987년에 불산 24톤이 누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20분 만에 800m 내의 주민들 전체를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단 한 명도 없이 천여 명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는 수준에서 사실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년도에 있었던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2012년 9월 한국 경북 구미 휴브글로벌사에서 미국과 같은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이 환노위에서 사실은 제정 혹은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고 대응 수준은 물론 미국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민대피령이 4시간 후에 내려졌고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다음에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의학조사에 주민 보상액만 380억입니다만 그 이후 2013년까지 현재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가 87건입니다. 연평균 보통 12건 정도였기 때문에 연평균에 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고가 7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그다음에 여기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 이런 지역사회 알권리법, 미국 수준의 그러한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마련해서 정부와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응급 대응 계획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우선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법안은 52명의 의원들께서 같이 공동 발의에 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인사말은 이것으로 좀 마감을 하고 우선 현재순 선생님께서 법 발의 취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과건강의 기획국장 현재순이라고 합니다. 방금 인사말 말씀하시면서 이 법의 취지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이라고 하면 정부 주도하의 관리나 감시로는
기업을 감시할 수도 없고 화학물질 사고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알 권리가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법 체계, 그런 법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화학물질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계속해서 2012년 구미불산 이후에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우리 은수미 의원실과 함께 만든 일명 지역사회 알 권리 법인데요. 법 제정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2015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이런 알 권리가 좀 보장된 법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항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해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알 권리 영역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참여권, 두 번째는 사고대응 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 고지, 세 번째는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청구권, 네 번째는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응, 이런 4가지의 분야에서 총 12개 조항, 그러니까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법 중에 12개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으로 발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관련된 4개 부분과 관련된 법안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기자회견 자리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쓰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화 주시면 성심성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6년간 노동권과 환경권을 비용이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정부와 정치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근 지역에서 어떤 위험 물질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보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단지 입법 발의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례 제정 및 지자체 선거에 참여하시는 후보자들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사실은 사회운동과 결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진 공동대표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에 2,200명이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 현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동안 방치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관심함으로써 세월호 같은 엄청난 이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필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과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혁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3월 20일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인식을 하고 화학물질 정보 공개 청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를 발족을 했습니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화학물질 정보 공개 청구 운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위험물질 지도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전남 여수시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5월 충북 청주시, 6월 경남 울산시, 경기 인천시, 서울 성동구, 7월 전북 군산시, 경남 양산시에서 지역별 추진 단위가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상정은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지역의 발전과 좀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며 출마한 해당 지역의 입 후보자들의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와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법 조례 제정 운동에 대한 정견을 듣고자 공개 질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개 질의 결과는 5월 20일 전후로 지역별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전체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서 5월 22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개 질의 내용은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박스 내용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와 박보영 선생님께서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오세요.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사회인 대한민국이 안전사회인 대한민국, 안전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발걸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법은 크게 지역사회의 참여, 그 다음에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사고 대응 계획, 또한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신속한 관련 정보의 고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 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해 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환경부 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 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유독물질과 사고 대비 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화학물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건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건 사고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생명과 목숨까지 빼앗는 그러한 대규모 재난으로 바뀌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국격이라는 말을 간혹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써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난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여야 모두의 합의에서 개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